이번에 그 하렉스 인포텍이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지금 글로벌로 진출한 사례가 거의 사실상 전무한데 이번에 이제 어떤 중요한 이제 그 단계로 도약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에서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 첫 핀테크 스타트업의 사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구체적으로 아직 그 업계 전체에서는 지금 전혀 알려지지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진행된 좀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 먼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차 산업의 혁명의 이 어떤 그 초연결의 결과물이라고 할까, 초연결의 어떤 종결자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은 사용자 중심 초연결이에요. 사용자 중심 초연결인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는 핀테크인데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결제에서 사용자 중심 결제로의 혁명적인 변화, 즉 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변화, 지구가 둥글다는 어떤 진리의 발견, 그와 같은 사용자 중심의 진리의 발견, 그런 사용자 중심으로의 완벽한 혁명이다. 그거에 의해서 전 세계가 초연결된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이 분야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뭐 핀테크 기업들이 뭐 세계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세계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기반이 튼튼해야 돼요.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그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확실한 소비자의 어떤 가치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가치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어떤 그 이 변화에 의해서 그 사용자 중심의 어떤 그 이 어떤 서비스에 의해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어떤 그 상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제공사라든지 기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모든 그 이 서비스의 주체들한테도 이익이 돼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용자 중심의 네트워크를 바로 4차 산업의 혁명의 초연결의 어떤 그 결과물이다, 종결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2020년도가 되면은 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예상컨대 61억 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스마트폰에 우리가 이 다운로드 해가지고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20개, 30개, 50개 또는 100개까지도 가능한데 그냥 50개라고 가정하면은 61억 명, 60억 명이 50개면 3천억 개의 앱이 다운로드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천억 개 앱을 하나의 연결 네트워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제입니다. 결제. 모든 생활 라이프 서비스에는 결제가 공통으로 갈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사용자 중심으로 묶이려면은 결제가 기존에 이 전자결제가 생기고 1950년도에 다이너스 클럽 신용카드가 생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결제 프로세스의 주체는 뭐냐면 그 돈 받을 사람, 즉 가맹점, 상점에 있는 컴퓨터가 주체가 돼서 그 컴퓨터가 카드사 혹은 은행에 갔다 와서 이 돈을 받아가는 그런 체제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사용자 중심 체제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 내 정보를 가맹점에 주지 않고 사용자의 컴퓨터가 상점으로부터 돈 받을 주체, 서비스 주체로부터 상점 혹은 가맹점, 서비스 주체로부터 내가 결제할 정보를 받아서 아 이것이 내가 결제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해서 내 금융기관에 연락을 해서 그 서비스 주체한테 돈을 주라고 지시하는 형태로 가는 모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완벽한 사용자 중심인 거죠. 그러면은 내 정보를 주지 않아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주지 않으니까 저장하지 않아서 안전하고
이 서비스 플랫폼에도 저장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금융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만이 그걸 관리하고 그거의 금융정보의 주인인 내가 주체가 돼서 관리하는 사용자 중심 체계에 의해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사용자 중심이 되면은 사용자한테 데이터가 모든 게 이제 컬렉트가 돼서 거기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마케팅으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중심의 이런 플랫폼이 정책이 되는 건데 이 사용자 중심 플랫폼이 가져야 될 속성은 뭐냐면은 어떠한 금융기관에도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떠한 형태의 지불수단에도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결제수단, 즉 선불카드가 됐든 직불카드가 됐건 기프트카드가 됐건 신용카드가 됐건 모든 거에 다 돼요. 그게 개방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떠한 기술도 다 수용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사운드가 됐건 뭐 NFC가 됐건 QR이 됐건 바코드가 됐건 FC 메시지가 됐건 뭐 비콘이 됐건 루프가 됐건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돼요. 모든 기술을 수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단말기를 다 수용해야 돼요. 어떠한 형태의 단말기도 다 돼야 돼요. 어떤 휴대폰에도 다 돼야 돼요. 그럼 어떤 OS, 휴대폰의 OS에도 다 돼요. 모든 게 다 돼요. 그런 완벽한 개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상점에서 거래하는 결제, 어떤 구매 결제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 톨게이트 지나가다가 푸시해서 결제도 되고 병원에서 결제해서 처방전도 받고 그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고 또 약국에 조제하는 순간에 결제되고 이런 모든 서비스에 다 돼야 돼요. 범용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개방형 범용 서비스가 되면은 이것이 모든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용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것이 모든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용되려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공유입니다. 공유. 모든 서비스가 이걸 그냥 다 갖고 가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카드, 플라스 카드 보면은 비자 마스터 로고가 있는 건 뭐냐 모든 금융기관이 그 플랫폼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서비스가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용자 중심 플랫폼과 기존의 이 결제 플랫폼과 차이는 뭐냐면은 비자 마스터 플랫폼은 가맹점과 카드 이슈어 발급사와의 사이의 양면 시장에서의 네트워크입니다. 여기는 소비자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중심 네트워크가 되면 소비자라는 하나의 엔티티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와 가맹점, 그 다음에 발급사, 금융기관, 3면 시장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이 3면 시장의 네트워크인데 이것이 공유에 의해서 새로운 서비스 제공사, 어떤 예를 들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연예인 팬클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축구 팬클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 멤버십 회원제 서비스가 되는 그런 서비스에 회원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멀티 제휴가 돼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1인당 스마트폰에 50개씩 다운로드된 앱에 다 공유가 된다고 하면은 3,000개 앱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즉 사용자 중심의 개방형 범용 결제 공유 마케팅 플랫폼 공유 플랫폼에 의해서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렇다면 이게 뭐냐 바로 3,000개 앱이 하나로 연결된다. 그 새로운 사용자 플랫폼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보시면은 컴퓨터가 생기면서 메인 프레임이 생겼고 그 다음에 PC가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네트워크상으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사실은 뭐냐면 메인 프레임이 서버고 이게 허브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의 사용자 PC 사용자가 됐건 스마트폰 사용자가 됐건 이것이 스포크 지금 그 자전거 바퀴의 그 중심축이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거기에 바퀴살을 달립니다. 이 같은 이제 이 형태로 네트워크이죠. 이게 허브와 스포크. 이것이 이제 기존의 컴퓨터 네트워크로 보면은 내가 아마존이 수억 명이 연결돼 있고, 그렇죠? 뭐 이베이에 수억 명 연결돼 있고, 알리바바에 수억 명 연결돼 있고, 개인은 그 수억 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이 수억 명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아마존에서는 수억 명을 연결을 해가지고
수억 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맞는 서비스를 해준다 해가지고 큐레이션 서비스를 해주는 거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지만은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내가 아마존에 들어가 있는 것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베이도 마찬가지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걸 사용자 중심으로 보면은 아마존이나 이베이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아마존의 이베이가. 아마존의 이베이가 바로 내가 사용자가 허브가 되는 거 아마존의 이베이는 사실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붙어있는 하나의 객체인 거예요. 스포크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내가 허브고 사용자가 허브고 아마존이 스포크인 거죠. 이런 개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서버 앤 클라이언트 구조의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보면 P2P 좀 노드가 마치 개인 서버, 퍼스널 서버가 되는 형태로 자원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기존에 이제 그 서비스하는 여러 공급 기관들이 이 과거에는 그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 서비스를 거꾸로 이렇게 맞춤형 서버 전 세계 그 공유하고 있는 서버들의 자원들을 갖다 쓰는. 사실은 이제 모든 게 사용자가 사실은 컴퓨터를 갖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세 시대에 보면은 영주들만이 이 정미소를 갖고 있었고 영주들만이 포도줍전 기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민간이 그런 그 영주가 아닌 사람이 그거를 소유하면 다 목을 쳤다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그 사업자 중심 사고인 거거든. 근데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영주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벼를 갖고 가서 정미소에다 정미를 하면은 거기에 10분의 1을 떼고 또 포도즙 좀 짜면은 포도즙 10분의 1을 떼고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쌀이 필요할 때 가서 빌리러 가면은 쌀 빌려주고 수확할 때 두고만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거였거든. 근데 지금 정보화 시대 영주는 뭐냐? 정보화 시대 영주는 사실은 이런 사업자들인 거예요. 이 정보화 시대 영주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은 그런데 이게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영주들이 어떤 그 영주만이 갖고 있는 기계를 가지면은 다 목을 쳤지만 지금 민주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 컴퓨터 기계를 갖고 있다고 목을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모든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그 슈퍼컴퓨터가 아닌 일반 사업적 컴퓨터보다도 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뛰어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모든 프로세스는 그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프로세스를 계속 해온 거거든.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프로세스를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항상 사업자가 주는 서비스만 받아 먹어야 되고 내가 뭘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사업자의 컴퓨터 앞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 커피숍에 가서도 기다려야 되고 사업자의 컴퓨터가 모든 걸 처리하니까. 나는 내가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컴퓨터를 써서 하면 되는데 프로세스가 사업자의 컴퓨터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돼? 거기 가서 줄을 서야 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내 인맥 따로 되질 않아.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줘야 돼. 줘야만 거기서 그때서 뭐가 이루어져. 그러나 이것이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컴퓨터가 사용자의 컴퓨터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줄을 쓸 필요가 없어. 뭐 앉아서 내가 이거 스마트하게 오더를 하고 결제하고 거기서 픽업하고 또 배달시키고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절약되는 거지. 사용자 중심이 되면 그렇게 아주 그냥 뭐 극명하게 이렇게 그냥 뭐 시간이 절약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변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입맛대로 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쿠폰 멤버십을 다 처리해줘.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를 집에서 갖고 오지 않았던 거를 쿠폰 멤버십 없는 걸 알아서 처리해주고 그런 걸 다 만들어줘. 이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사용자 중심이라는 게. 사용자 데이터. 그러니까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주들이 그 사업자를 영주로 비교를 하면은 영주들이 모든 거를 해주던 게 가지고 주는 걸 받아먹던 세상에서 내가 알아서 하는 세상으로
그만큼 민주적으로 바뀌는 거지. 예? 수직적인 거에서 수평으로 바뀌는 거고 집중해서 분산되는 거고 이런 사용자 플랫폼이 분산이 공유가 되면은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 합조들이 생기는 거고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런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사용자 중심의 초연결이 바로 4차 산업의 혁명의 초연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 바로 이런 사업자 중심의 초연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사업자 중심의 초연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수억 명, 10억 명이 예를 들어서 그런 뭐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나 이런 데 연결돼가지고 서비스를 내가 받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사용자 중심으로 보면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업자가 스포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걸 한번 보시죠. 스피드 팩토리. 그죠? 스피드 팩토리 생각을 하면은 베트남에 있는 1000명이 생산하던 신발 공장이 1년에 50만 켤레, 100만 켤레 하던 생산하는 신발 공장이 이 스피드 팩토리에 의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의해서 로봇과 3D 프린터에 의해서 5명이서 생산하는 그런 공장으로 변하잖아요. 그 공장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뒤편에 아파트 공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알리바바나 그런 대형 쇼핑몰에서 그 신발을 주문을 해야 되느냐? 내 사용자의 컴퓨터가 그 서비스, 이 스피드 팩토리 컴퓨터와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 디자인을 마음대로 주문해서 내일 모레 받을 거냐?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아무래도 바로 집 옆에 있는 그 스피드 팩토리에서 받는 게 물류비용도 절약될 거고 대형 물류센터에 집화돼가지고 거기서 다시 오는 것보다는 훨씬 쌀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이게 단 신발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에 이 모든 기술에 융합되고 이용돼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3D 프린터다, 로봇이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빅데이터다, 클라우드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다, 모든 어떤 기술들이 다 융합이 돼가지고 사용자 중심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인터미디어리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인터미디어리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휴대폰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면은 메인프레임에서 PC, 스마트폰 시대인데 PC가 처음에 나왔을 때 강자가 IBM이었잖아요. 그럼 조립 컴퓨터, 데스크탑 조립 컴퓨터가 나오면서 IBM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화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뭐 FG로다 돼가지고 내가 접어갖고 다니고 통신수단은 뭐 내 안경에 붙어있든 뭐 단추에 붙어있든 이렇게 바뀌면은 OS가 없이 휴대폰을 조립하던 회사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게 하나의 또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컵도 이거 뭐 만들어진 거 가서 우리가 고르던 세상에서 집에 예를 들어서 그 옆집에 3D 프린터가 있으면은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걸로다가 그냥 바로 컵 만들어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인터미디어리가 없어진다. 그런 세상이에요. 이제 사용자 세상이라는 게 사용자도 이제 우리가 고객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사용자도 있고 그렇죠. 공급 사용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디비주얼 소비자 개인을 우리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고객 사용자를 인디비주얼 소비자 개인 중심으로 그렇죠. 소비자 개인이 모든 소비 생활의 주체가 되는 세상이 바로 사용자 중심 초연결 네트워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그 사업자 중심의 허브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아마존 혹은 그런 이 사업자들이 공룡 사업자들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AI, 빅데이터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서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용자한테 맞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는 세상이죠. 근데 이게 사용자 중심 세상에 오면은 그 사업자가 갖고 있는 건 just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고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이 여기에 들어가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가벼우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세상. 이게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완벽하게 바뀐다.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사용자 중심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나는 변화를 일구를 겁니다. 완벽하게 변화를 준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는 뭐냐면 4차 산업의 혁명의 결과물이 완벽한 사용자 중심의 혁명을 만드는데 거기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용자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냐 완벽하게 세상을 바꾼다. 그 넥스트 빅스는 바로 뭐냐면 사용자 인공지능에 의한 사용자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4차 산업이 사이버 피직 레볼루션 아닙니까? 사이버 세상과 물리적 현실 세계가 연결되는 거죠. GPS. 그렇지 않습니까? 오토 그 가상 세상과 이제 현실 세상이 융합해서 그렇죠. 최적화해서 미래를 약간 예측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모델인데 그게 바로 이제 예. 결과물이 사용자 중심의 이런 핀테크 혁명에 의해서 모든 걸 바꾼다는 거예요. 좀 더 4차 산업혁명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이버 세상의 자원과 그 네트워크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을 이제 일단 만들어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여태까지는 다 사업자 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딱 그것이. 근데 그게 사용자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업자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다 엔드투엔드를 연결하고 인터미디어를 없애면서 새로운 초연결을 만드는데 그 초연결은 뭐냐면 스태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다이내믹한. 그 초연결 모델이 사실은 이제 TCP/IP 모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단지 이제 정보 이동 비용의 제로화가 아니라 이제 그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예, 새로 제2의 인터넷은 이제 가치 인터넷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P2P 베이스를 전제로 하는 거라고. P2P뿐만 아니라 완벽한 엔드투엔드 P2P가 그냥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완전히 슈퍼 다이내믹 그러니까 슈퍼 울트라 하이퍼 커넥티드 월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3,000억 개 앱 서비스가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사용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슈퍼 울트라 하이퍼 커넥티드 월드가 된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 인공지능이 모든 걸 커넥트한다. 모든 걸 커넥트한다. 아까 그런 스마트 팩토리도 커넥트하고 다 커넥트 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용자 중심이 되는 내가 하는 모든 구매 행위, 서비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집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학습을 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걸 학습한다. 학습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E2E 여태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E2E와 P2P를 만들어낸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에 주문하는 것만 해도 바로 공장에 연결해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공지능이 그야말로 이 신발의 원단 회사, 원단 서플라이어하고 연결해서 원단을 자기가 선택하고 그려보고 디자인을 해보고 또 원단의 디자인 회사에 원단이 맞는 디자인 회사에 또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이틀을 만들어내. 그리고 신발창 그 소재하는데도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 그래서 그걸 조합을 해서 신발 꼭지 줘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보라라고. 예? 그리고 이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P2P도 예를 들어서 그러한 형태의 신발 디자인을 내가 친구와 같이 해서 야 내가 이런 디자인을 해봤는데 너 이 디자인을 나와 같이 한번 사볼래? 그래서 같이 한번 공동 구매를 하는 거야. 그걸 누가 해? 내 인공지능이 하는 거야. 내 친구하고. 아니면 같은 동네 사는 옆 사람하고. 예를 들면 내가 다음 달에 건강 때문에 헬스클럽을 가야겠다. 근데 헬스클럽 갔을 때 A라는 카드하고 결제하면 싸다. 네? 그런데 그 양말을 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스포츠 용품 사려고 하고 보니까 그 B라는 카드로 사는 게 싸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이치를 만들어내. 그 다음에 그걸 또 살 때, 아, 그것도 내가 거기 갈 때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 그 돈을 사는 걸 같이 사면 싸다. 이런 P2P를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사용자 인공지능이 바로 이렇게 새로운 E2와 P2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트랜잭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거래를 막 만들어내.
그러지 않으면 거래를 안 할 거를 그러한 나의 필요를 일깨워져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거 내가 원하는 건데? 라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증가시켜. 예?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intermediary. 아까 제가 스마트 팩토리, 스피드 팩토리 주문하면은 그러한 거를 중개하는 유통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걸 유통이 없어지는데 그 서비스를 디스인터미디에이트 하는 거야. 예?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없어지니까 물류가 바뀌어, 물류가. 그런 거대한 집화장으로다가 빈차가 가서 오는 게 아니고 실어 오는 게 아니라 제3의 공유 물류가 생겨. 왜? 많은 서플라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실어다 주고 싫고 실어다 주고 싫고 하는 그런 제3의 공유 물류에 의해서 그 물류가 아주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비용도 세이브되고 물류 비용이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류 비용이. 그 제3의 공유 물류에 의해서. 네, 그리고 완전 경제가 일어나. 그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에코시스템의 모델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바뀐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핀테크 혁명이 사용자 중심 결제의 혁명으로 되면서 그냥 다른 어떤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혁명이라는 거는 사고의 변화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예? 근데 이게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소비자 개인이 중심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추구해온 궁극적인 행복의 도달점이죠. 네? 그런 사용자 중심 세상이 바로 그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좀 시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초인류 그렇죠. 소비자 중심 세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그런 인류가 추구하는 인본주의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인터미디엇, 서비스를 인터미디엇, 물류를 인터미디엇, 디스인터미디엇, 중간자 그런 물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서비스 단계까지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 좀 더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그렇죠. 환경적 생태계 환경적 요소 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서비스와 이런 어떤 제조까지도 중간자를 없애는데 그런 것이 어떤 그런 한계라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사업자 중심적인 네트워크와 제도 하에서 사고에 의해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규제나 이런 게 되게 걸림돌이 많이 돼요. 그러나 이게 패러다임을 사용자 중심으로 갖고 오면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규제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네? 사용자 중심으로 갖고 오면은. 핀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중심으로 오면은 나와 금융기관을 책임지기 때문에 제3자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니까 누가 규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하기 때문에. 네? 내가 책임지고 거기에 신뢰하는 기관이 책임지기 때문에 규제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이해관계의 충돌만 있는 거예요. 규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유가 책임을.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고 이 처방전을 받은 걸 갖고 또 이게 돈 내고 처방전을 받잖아요. 휴대폰. 그 처방전을 약국에 배송하고 약국에 무선으로 전달하죠. 그럼 조제하고 있는 데에 결제하면은 가서 약을 가서 찾아오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배달을 시키면 편하잖아요. 또. 근데 이제 그걸 배달을 시키지 않고 그냥 지금의 형태로 하게 되면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만약 그걸 배달시키게 하게 한다면 약사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는 거고 그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규제의 요소가 아니에요. 이해관계의 충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규제를 그거를 해라 그러면 그 이익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존에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급 서플라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대기업도 뭔가 어떤 이 패러다임에 맞춰서 사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에 맞춰 새롭게 좀 변화해 나가요. 사용자 중심으로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금융기관으로서의 사업자 중심, 금융기관의 사업자로서 저희 공유 모델을 처음 한 게 이제 지금 현재 부산에 하는데 그걸 통해서 부산은행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자가 없이 다이렉트로 사용자가 은행으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피션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약되는 거예요. 금융의 비용이 절약되니까 또 새로운 어떤 기회 요소를 제공하니까 가맹점 수수료를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뭐냐? 기존의 사업자 중심적으로 사업을 하던 가맹점도 이익인 거고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이익인 거고 도로공사 같은 데도 이익이고 병원도 이익인 거고 그 다음에 은행도 이익인 거고 모두가 이익이 되는 거고 소비자도 이용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 중심으로 되면서 모두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손해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런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초연결을 만들어내면은 아까처럼 이게 새로운 커넥션이 E2E 조합과 P2P 조합이 막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초연결에 의해서 수많은 거 슈퍼 울트라 하이퍼 커넥티드가 되면서 모든 것이 많은 것이 투명해진다. 기술적인 또 극복해야 될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지금 제가 생각을 하면 놀랍게도 이미 기술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기술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지금 기가 인터넷이 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5G 통신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퀀텀 병구 통신이 다 되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기술이 다 있고요. 빅데이터 기술이 있고, 3D 프린터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로보틱스가 점점 발전하고 있고, AI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기술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업자 중심 사고로만 쓸 거냐? 사업자 중심 사고로만 쓰면은 어떻게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딱 한 마디가 있는 거예요. 아마존의 네트워크이고. 사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도 아주 돈이 되는 핵심 라이브러리나 API나 기술들은 숨기고 히든하고 그 열어주더라도 개방을 레벨별로 해가지고 제한적으로만. 그래서 이게 다 칸막이가 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어떤 그 해가지고 사업자 중심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용자 중심이 되면은 그것이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용자 중심으로 엮이면은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은 나에 대한 100%를 알고 있는데 구글이 됐건 애플이 됐건 삼성이 됐건 아마존이 됐건 알리바바가 됐건 200개가 됐건 그런 사업자들은 나에 대해서 100분의 1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오늘 누굴 만나서 커피를 어떻게 먹었는지 그렇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국가망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세청망이라든지. 국세청망 이런 건 어차피 사업자가 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되니까 사용자 중심으로 하면 거기는 뭐냐면은 그러한 초연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그런 사업자의 네트워크들은 사용자의 네트워크에 순응하게 돼 있다. 초연결 네트워크에 의해서 순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사용자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댑티브.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사용자 중심의 초연결에 따라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 순응하게 돼 있다. 그게 뭐냐면은 사업자가 낚시질에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용자가 비딩을 시켜서 받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금융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금융도 바꾸고 지금 사용자 중심이 금융이 되면 사실 은행 지점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휴대폰이 은행 지점인 거고 ATM기가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커피숍이 내 은행이야. 내 은행 지점인 거예요. 그죠? 거기에 뭐냐면 우리 은행원은 뭐야? 그냥 거기에 컨설턴트 들어서 커피숍에 출근해가지고 상담하면 돼. 커피 마시면서.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야. 금융 서비스가. 대출도 바뀌는 거고. 예? 완벽하게 새로운 어떤 사업자의 컴퓨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들이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기술과 미래의 모든 기술이 사용자 중심으로 순응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사용자 중심에 순응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트랜스퍼런 초연결 네트워크에 따라서 투명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요. 예? 이 네트워크가 초연결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투명해진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투명해진다는 건 바로 도덕적 사회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 도덕적 사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인간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동기, 개인의 마이크로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이크로 모티브가 바로 도덕적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혁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순응하게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게 더 밝은 브라이트 캐피털리즘, 베러 캐피털리즘, 더 밝고 더 좋은 자본주의를 만들어낸다. 예?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커피숍 받은 마일리지 포인트를 필요한 사람한테 기부한다. 근데 그런 거를 뭐냐면 가맹점끼리 커피숍끼리 경쟁이 되니까 그 기부하는 사람들 내가 포인트 2배 줄게. 이렇게 되면 그 2배 주는 커피숍을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게는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의 예가 뭐냐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착한 일을 하는 걸 지원해주는 기업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라이트 캐피털. 약간 외적인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 새로운 픽텍 앱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이게 기존 금융기관하고 호환하지 않고 별도의 그 독립 이해관계,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기관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해당 금융기관에 특정 A라는 금융집단이나 금융기관이 있으면 거기 이해관계와 결합된 어떤 서비스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 사용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그건 사업자 중심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나 이게 어떠한 서비스든지 간에 초연결 네트워크 세상에 오면은 사용자의 이익이 되는 서비스가 아닌 거는 도태되게 돼 있다. 자기가 아무리 사업자 중심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봐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당연히 이제 가겠지만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좀 독립적인 독립 주체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기존의 레거시 이해관계에 그러니까 얽히지 뭐냐면 이 사용자 중심 플랫폼을 빨리 도입하는 데가 있으면 되는 거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데가 내가 별도의 금융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금융기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오브 되면 금융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돼야 또 소비자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엔드-투-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용자 중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면은 거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바로 이러한 이 도덕적 사회 시스템이 구성이 되고 초연결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거기에 순응하게 되는 즉 마이크로 모티브가 도덕적 사회 시스템 매크로 비헤이버 예? 그 바람직한 대중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도덕적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 모티브 매크로 비헤이버 트랜스퍼런트라는 걸 이루어져서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자본주의 혁명을 이뤄낼 수 있고 예? 더 브라이트 캐피탈은 베러 캐피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 중심 사회다. 근데 그 인간 중심 사회가 바로 뭐냐? 사용자 혁명이다. 즉 사용자 중심 개방형, 범용 결제, 공유 마케팅 플랫폼이 새로운 초연결을 만들고 그 초연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완벽하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이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례를 들면은 우리 이제 미국의 MCX, 월마트, 타겟트, CVS, 라이레이드 거기에 결제회사라는 결제회사가 MCX거든요. 머천트 커스터머 익스체인지. 거기에 회사를 만들고 최고 정부 책임자라는 제시가 저희 회사를 찾아왔어요. 와서 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전 세계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용자 중심 결제. 그것은 개방형이고 범용이고 공유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 것이냐? 미국에서 우리 걸 카피했어요. 인도에서 우리 걸 카피했어요. 여기서 카피하는 데가 나와요. 근데 누가 그러면 그거를 전 세계를 카피한 걸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냐? 오리지널이 해야 된다. 오리지널. 근데 그 오리지널이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거고. 근데 제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하면은 중국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하면 미국이 반대한다. 근데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중심에 있다는 가운데 있다는 그리고 오리진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중심에서 이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한테 빅브라더 같이 하자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미국 담당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도 또 영국에서도 또 그렇게 협력하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지금 연결돼서 지금 곧 이제 저희가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있어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KBS에서 신선상금융 핀테크에서 방영이 됐고요. 하렉스 인포텍도 이제 퍼스널 뱅크 독립적인 금융기관사로 이제 진화한다고 봐야죠. 아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은행을 연결한 뱅크 오브 뱅크고 글로벌 사이버 뱅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제공하는 거고 물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그거는 누가 얼마나 소비자한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냐 하는 것이지 누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공유 모델. 제가 이제 뭐냐면 우리 사업 모델을 설명하면서 왜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미국 친구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둥글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젤란이 항해를 떠났죠. 그 쭉 돌다 보니까 야 이게 둥근 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필리핀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게 도취해가지고 자기가 총독 노릇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자기가 총독 노릇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진리, 지구가 둥글다는 진리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수확물을 자기 혼자 먹으려고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스페인에 와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증명이 됐듯이 이와 같은 사용자 중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발명이 아니고 진리이지. 그러니까 그 진리를 찾아서 저희는 20여 년 동안 그 진리가 구현되게끔 필요한 기술들을 다 개발한 거예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중심 어떤 프로세스도 개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지구가 둥글다는 진리를 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항해 기술도 개발하고 지구는 돈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망원경을 개발해서 그걸 봤듯이 우리는 그거를 그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20년 동안 항해를 해온 거예요. 그런 거 기술을 개발했고 세계적인 특허도 만들었고 그래서 저한테 뭐냐면 그 특허를 가지고 뭐 MCX니 뭐 이런 데다가 50억 달러 특허 소송을 하자라고 제안이 온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이러한 4차 산업의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어디 가서 특허료 받는 게 아니다. 이걸 다 공유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사용자 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 그런 혁신을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쉐어링을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 해온 노하우, 시스템, 플랫폼, 특허 이렇게 된 모든 저를 공유를 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자를 연결해서 크리에이팅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만들고 전 세계 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왜 전 세계가 초연결될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으면 전 세계인이 초연결돼서 바로 이게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네트워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소규모 기업들이 생기고 개인 기업들이 생기잖아요.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거든. 줄어들 거로 생각하지만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로 생각하지만 올해 이런 초연결에 의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공지능에서 일자리가 줄고 사람을 대체할 거라고 하는 거는 기술에 빠진 사람들이 혹세무민하는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사람이 만든 기술은 여태까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인간을 말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발견한 AI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기술들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도구라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이런 4차 산업의 초연결이 바로 인공지능이 더해지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도구로서 철저하게 이용돼가지고 완벽하게 인간적인 사회를 이룰 것이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혁명을 이룬다. 그 자본주의가 부와 이런 빈부격차를 하고 어떤 악마의 요소가 아니라 그야말로 착한 일을 했을 때 돈을 버는 making money by doing good. To make money, you have to doing good. 이 착한 일을 해야만이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왜? 한국이 사용자주의 결제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해왔고 그걸 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새로가 생겨지기 때문에 지금 뭐냐 플라스 카드 시대에 뉴욕에서 플라스 카드가 생겼고 LA에서 플라스 카드가 생겨서 각자 따로따로 되고 있다가 뉴욕에 간 사람이 LA 가니까 안 되고 LA 간 사람이 뉴욕 가서 안 되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비자 매스터 생겼듯이 새로운 이런 사용자 중심의 결제 플랫폼이 생겨서 이것이 중국에서 되고 한국에서 안 되고 한국에서 되고 미국에서 안 되고 뭐 미국에서 되고 중국에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은 오픈 플랫폼, 개방형 범용 플랫폼 으로서 하나의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이거 공유가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 그 미국의 MCX를 만드는 제시가 저희한테 찾아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그 사람이 지금 미국 단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뭐 나라가 뭐 여러 가지 뭐 어수선하고 하지만은 한국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대에 가서 강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저기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랬나요? 이게 그 어떤 그 때를 맞아서
때를 맞아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한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 응? 이 사용자 중심의 어떤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어떤 허들들이 뭐 지구는 둥글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황해를 하면서 많은 그 겁나는 일들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새로운 사용자 중심의 어떤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겪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4차 산업의 혁명의 결과물은 바로 이 사용자 중심의 초연결이고 인간 중심의 초연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인류적인 그러한 어떤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걸로 만들어진다. 거기에 인공지능이 또 사용자 중심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가볍게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이 가볍게 쓰여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비즈니스 슈퍼컴퓨터의 인공지능이 하는 서비스들이 사용자 중심으로 순응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용자들이 다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이 컴퓨터를 사용자 중심으로 안 쓰고 사업자한테 낚시당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바뀌면 이렇게 이런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빅뱅 디스럽션이 그래서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넥스트 레볼루션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 뭘 것인가 라는 걸 많은 추측을 하는데 뭐 사람을 뭐 대체할 거다 뭐 이게 뭐 일자리를 없앨 거다 뭐 일자리가 몇백만 개가 없어질 거다 세계적으로 뭐 몇억 개가 없어질 거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한국이나 선진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뭐냐면 바로 이런 사용자가 모든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회적 인프라 이거를 활용한 바로 이런 사용자 중심 혁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 후진국도 선진국에 하는 4차 산업혁명을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용자 중심 혁명을 해야 된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후진국일수록 바로 이 리프 프로그 점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점프를 할 수 있다. 왜? 모든 기술이 다 있고 사회적 인프라 사용자가 컴퓨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점프를 할 수가 있다. 리프 프로그 그죠?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전 세계의 후진국들을 선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전 세계의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혁신을 전파하고 같이 연결시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 사회를 만드는 문화 선진국. 사용자 중심 초연결 초인류가 이제 탄생하는 제일 전제 조건이 결국 이제 스마트폰 같은 생태계, 스마트 생태계, 스마트 기기 생태계를 개인이 이제 거의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생태계 전체를 이용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초인류들이 탄생했는데 이들이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약간 불손하게 자기 범죄로 이용한다든가 자기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생태계를 활용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럴 때는 시스템에 그 의해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물론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인터넷 그 소사이어티에서 세계 인터넷 그 협회 인터넷 학회에서 저희 지금 현재 이제 카이스트 이재규 교수님이 이제 학회장으로 있으시죠. 그분이 하시는 게 바로 브라이트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트랜잭션에 대해서 어떤 그 이런 메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리지널 리스폰시빌리티를 적용하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어노니머티 트레이서빌리티, 즉 익명성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 이런 것이 인터넷의 프로토콜에 지금 반영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금년에 한국의 이재규 교수님이 중심돼서 그걸 하고 있다. 그럼 그것은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브라이트 인터넷 세상이 기본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은 트랜스퍼런트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도덕적 사회 시스템,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되기 전에는 인류의 창조부터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본성에 호소해서 착해야 된다. 라는 거를 종교적으로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윤리든
그런 걸로 해서 강조해 왔잖아요. 왜? 사람이 본성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강조한 거예요. 왜? 착하다, 착하다. 어? 착해야 된다고 하면은 위선이 10번이면 선이 되듯이 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투명한 최연결 네트워크에 의해서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착해진다는 거예요. 왜? 거기 도덕적 사회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철학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진보로 측면해 봤을 때 바로 인간 중심 사회.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뭐 빛이 있으라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하시고 뭐이 낮과 밤을 만들고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신의 형상 인간의 물을 창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그다음에 뭐 일반 뭐 동양에서 뭐 어떤 뭐 천지나 어떤 홍익인간 사상에 의해서 인본주의 사상의 어떤 그걸 추구하는 거나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는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온 그 CEO가 저한테 저 이집트에 사용자 주신 내용을 듣더니 KBS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알라신이 자기네한테 내려준 선물이다. 이슬람에서 인간주의 사상하고 너무나 맞다. 인본주의 사상하고 맞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집트에서 얼마든지 이 사업을 멋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사용자 중심, 소비자 개인 인간이 모든 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 사회의 혁명은 바로 이런 사용자 중심 핀테크 혁명에서 이루어진다. 그 사용자 중심에 의한 핀테크 혁명이 완벽하게 바꾸고 제조업도 바꾸고 서비스도 바꾸고 유통도 바꾸고 물류도 바꾸고 금융도 바꾸고 공공기관 공공 서비스도 바꾸고 다 바꿔서 결국 이렇게 사용자 중심의 최연결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빅뱅 디스럽션, 자본주의 혁명, 사용자 혁명이 바로 자본주의 혁명까지도 이루어낸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하고 있고 한국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한국이 이거를 바로 후진국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를 이미 갖춰져 있는 인프라와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하드웨어 인프라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새로운 산업혁명을 준비해 가야 된다. 그걸 한국이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되면 한국이 10만 불, 국민소 10만 불 금방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주어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큰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바로 이 4차 산업의 혁명의 종결자가 사용자 중심 핀테크 혁명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사용자 중심의 초연결. 소위 말하는 3,000억 개 앱 서비스를 하나의 네트워크, 3,000억 개의 제휴앱 회원이잖아요. 앱 서비스 회원이잖아요. 예? 3,000억 개 제휴 앱 서비스 회원이니까 앱 서비스 회원 숫자가 여러 가지 중복돼서 누적돼서 계산되면 3,000억 명의 서비스 회원이 있다는 거거든. 그렇다면 이게 그런 게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서비스 플랫폼의 공유에 의해서 이런 어떤 초연결의 기술적인 환경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그 상상할 수 3천억 개, 어떤 5천억 개는 그렇죠. 앱이 이제 계속 누적돼서 그리고 거기서 또 사용 가상의 어떤 자원들은 계속 증가할 텐데. 그리고 그것이 네. 연결이 됐다가 또 아니고 어떤 지금 얘기했듯이 네. 나에 대한 모든 걸 학습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트와 피트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학습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AI가 나의 인공지능, 예. 나의 사용자 플랫폼에 있는 거지. 인공지능 하드웨어에 있는 게 아니라 예. 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있는 거지. 그렇죠. 내가 그런 쓰는 앱들이 계속 이제 생성이 되어야 되는. 그렇죠. 그게 공유에 의해서 나의 모주에 의해서. 그러려면 이게 이 핵심 이 사용자 유심 개방형 범용 결제 플랫폼이 공유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공유해가면 다 이익이라는 거지. 다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도 현재 생태계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나를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지. 서비스 아니 나를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 중심으로 칸막이가 돼 있는 거지. 예. 칸막이가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보 격차를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돈을 빨아들이는 거지. 그게 바뀐다. 바뀔 수밖에 없다.
그 생태계를 바꾸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이게 했을 때 사용자 중심 플랫폼의 공유에서는 되는 것이고 이게 사용자 중심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는 씨앗을 만든 게 저희가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혼자서 독점하겠다고 그러면은 맨날 특허 싸움 하러 다녀야 돼. 예? 그러면 특허 싸움 하나 우리는 죽어요. 우리가 뭐 예? 아까 마젤란이 예? 지구가 둥글다는 걸 증명하라고 다니다가 필리핀에 가서 칼 맞아 죽듯이 죽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어디 뭐 알리페이든 위치지 됐건 뭐 기타가 아카라가 됐건 뭐 그다음에 이페이가 됐건 중국에 있는 결제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카피하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카피 많이 해라는 거예요. 왜? 카피한 사람이 갖다가 그거를 이거 내 거 써도 된다라고 공유 플랫폼 만들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되질 않잖아요. 네? 왜 카피한 사람이 내 거 공유하자 그러면은 그걸 받아 쓸 사람이 야 이거 했을 때 문제 안 된다는 걸 네가 각서 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각서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그런 씨앗을 만들었고 이것을 진짜 글로벌의 인류의 평화를 위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공유를 해야 된다. 공유. 그래서 이제 그거기 때문에 우리 저기 보면은 내가 나한테 연락 온 미국에서 우리 여시 친구분 있잖아. 빅브라더 레스티. 너한테 빅브라더라고 그러면서 보잖아요. 미국에 있는 이런 최고의 젊은 거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게 놀라운 거야. It's amazing. amazing이야, amazing. 그야말로 놀라운 사실이야 이게. 그래서 누구 보기에는 그야말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이게 바로 5차 산업. 그럼 왜 나한테 5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는 거야. 그냥 이런 사용자 혁명이라고 하지. 그래 내가 뭐냐면 아니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도 내가 이상하다고 그랬어. 이게 그냥 정보화 혁명에 의해서 초연결 사용자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미. 근데 그래서 그네들이 서양에서 뭐 클라우드 슈바이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그래 이게 다음이다라는 거야. 이게 넥스트. 그럼 이게 뭐 이 다음에 뭐가 있냐? 나는 이게 종결이라고 보는 거야. 사용자적인 혁명이라고. 지금 뭐냐면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지. 그쵸? 사업자 중심이자 사용자 중심이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그 다음에 뭐가 그쵸? 지구가 평평하냐 둥글다냐 그거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투비거나 투비라는 거지. 그래서 사용자 중심이라는 건 진리라는 거.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연결하는 게 정말 놀랍게도 그를 연결하는 건 사용자적인 결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는 그게 놀라요. 제가 해봤지만은 이게 이제 영예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입니다. 수천억 개 앱 서비스 어떤 그 제2 회원 수를 갖는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사업자 중심으로 오면은 10억 명 이상의 회원을 갖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천억 개 앱 서비스 연결이 되지만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자원을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기술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딥러닝이다, 머신러닝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핵심 뭐냐? 여기에 인간 중심 사상이 중요하다. 인간 중심 사상. 하늘과 사람 같다. 이 홍익 인간 중심들이 들어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핀테크가 지향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한국의 그런 핀테크 업체들이 지향할 게 뭐냐? 이런 사용자 중심 혁명의 거대한 물결에 많은 요소 기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많은 뭐냐? 사용자 중심의 핀테크 혁명에서 모든 게 바뀌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케이스들이 생겨요. 금융도 새롭게 생기고, 보험도 새롭게 바뀌고, 증권도 새롭게 바뀌고, 완벽히 P2P 대출도 새롭게 바뀌고,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 사업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오면은. 왜냐면 판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천동설 세상에서의 기술과 지동설 세상에서의 과학기술은 완벽하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거고 지구가 둥글다는 거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예?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멀리 갈 수가 없잖아. 떨어질까봐. 예?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갔다가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다른 거거든.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핀테크에 우리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 진리를 생각하고 사용자 중심이라는 거에 거대한 이 물결의 변화를 혁명적 변화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같이 새로운 걸 창조해 나가는 거지. 막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창조하면 그냥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막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금융에서도 뭐 그야말로 뱅킹 서비스도 그런 거고 아까 지금 은행만 해도 그냥 전 세계 커피숍에 내 은행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지점이 무슨 필요가 있어 뱅킹 서비스 하는데. 실내 이 기관으로서 써버리면 잘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블록체인에서도 분산되는 것도 완벽하게 분산돼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에 어떤 종속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완벽하게. 현재의 기술과 미래 기술이 다 될 수 있는 거.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는 모든 기술을 수용하는 거다. 뉴로 센서가 나왔다. 뉴로 센서가 돈 받는 사업자의 컴퓨터에 뇌를 인식하는 뉴로 센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컴퓨터에 뉴로 센서가 있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컴퓨터가 움직여서 서플라이한테 지시를 내려요. 그 사용자 중심은 미래의 기술을 시험하는 거예요. 현재의 기술은 미래의 기술을 시험하는 그런 거.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용자 중심의 어떤 이런 투명한 초연결이라는 거는 바로 아까 도덕적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 개인의 어떤 악한 동기가 작용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 중심 시대가 열리면 인간 중심의 초유 시대. 가게가 더 초유주가 돼서 영향을 발휘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정치도 바뀌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존재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1인 기업이 기업일 수 있는 거고 개인이 곧 기업이 되고 개인이 곧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소비자가 되고. 1인 창조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뭐 또 꼭 그런 게 다 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거대한 함정을 만들 수도 있고 거대한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많은 것이 변화가 되겠죠. 그래 되면 이제 결국은 국가의 기능이라는 것도 거의 사실 많이 변하지 않겠어요? 국가가 별로 아나키스트처럼 많이 변하지 않겠어요? 예, 거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집권을 독점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어떤 어떤 권한을 갖고 그 중세 영수처럼 일하는 세상에서 변하는 거지. 그것이 디스 인터미디엇 때니까. 국가가 뭘 해야 되겠냐라는 의미도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국가가 뭘 해야 되는 국가 거는 역할. 국가는 뭐냐면 이런 사용자 존재. 중심의 인간의 행복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라운드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꾸 제도를 만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막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 또 자기 권한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국가 역할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것이 잘 되게 그라운드를 평평하게 해줘.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중에 그것도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고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게 다 혁명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경제의 주체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정부, 가게, 기업인데 기업의 기능이 개인이 곧 기업이 되고 기업이 곧 개인이 되는 형태의 기능이 강화되고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의 역할에서는 최소화해서 하는 역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 사법, 행정 기능 중에서 정부의 역할은 아주 상당히 입법 기능은 이제 극소화되고 뭐 사법의 기능이 기존의 이제 사이버 범죄 지금 뭐냐면은 인류가 창조되면서 그야말로 어떤 그 인간이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법을 세우고 그거에서 되게 강조하고 악한 걸 처벌하고 이런 세상인데 이게 도덕적 사회 시스템이 초연결이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악한 거를 처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이런 경찰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감옥 수가 줄어드는 거고. 신뢰와 공정, 공익 누가 더 신뢰, 공익, 공정하고 개방, 투명하게 되면 개방되면 당연히 이제 투명하게 되고 공유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율과 지능, 분권화가 되고
진흥화가 되고 혁신이 늘 일어나는 이런 생태계 그러니까 사업자 주도에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잖아요, 전부 다. 거기에서 사용자 주주로 바뀌는 거거든, 그 똑같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빅뱅 디스트럭션이다. 그럼 뭐냐면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거를 선도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선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계 선진국이 되는 거고. 왜냐 거기에 맞는 그러한 혁명적 변화에 맞는 제도를 갖추는 것 자체가 문화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과거 서구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도입했듯이 이러한 사용자 중심 혁명 시대에 새로운 그야말로 사용자 중심의 민주주의 제도로 가는 것이죠. 경제나 정치나 이런 어떤 문화적인 거나 모든 게 다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건 뭐 모바일 이걸 하면서 마치 무슨 사회 이런 저기 어떤 무슨 철학자가 된 그런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냐면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87년대 미국을 갔을 때 2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봤어요. 아, 이게 왜 있을까 보니까 바로 이런 사회적 때 장애인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저희 집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 10,000불이 나왔는데 소셜워커가 와서 돈을 다 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얼마 낼 수 있냐고 물어보고 너 뭐 생활비가 한 15불만 내면 된다. 15불만 내고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경제 성장이 인간의 복지 수단을 향상시킬 것이냐라는 연구를 제가 하게 돼요. 원래 인공지능도 하고 MBA하고 하면서 MBA 경영학하면서 제가 경제학 논문을 쓰게 돼요. 그래서 육사에 와서 제가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접한 책이 뭐냐면 마이크로 모티브 매크로 비헤비어. 2006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마스 쉘링 교수가 쓴 미시 동기와 거시입니다. 그거에 제가 번역 작업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그 책에서 아,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게 잘 만들어져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공동체의 선호고 맞아 들어간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제도를 연구하고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돈에 때문에 자기의 옳고 그름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단을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재단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럼 모바일은 왜 해야 되게 됐냐? 처음에는 RFID를 했었어요. RFID를 하는데 94년도에 제가 RFID를 접하면서 아, 모든 물건의 바코드를 RFID로 해가지고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바스켓 담아서 계산대 오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휴대카드 딱 터치하고 나가면 계산이 끝나니까 이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을 연구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이거 안 된다. 왜? 리더기의 파워를 늘려가지고 원격에서 읽어가면은 내가 초콜릿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를 넣고 다니면 원격에서 내 초콜릿 위치를 추적해서 나의 위치를 다 추적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노출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렇다 그러면 내 결제 정보도 RF로 나가는 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용자 중심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바로 모바일 결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클래식화돼서 모바일 결제. 그래서 모바일 결제라면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모바일 결제를 제가 90년대 후반에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저희 그 고등학교 친구인 그 황기인 변호사라고 그 당시에 금감원 재경원의 공변호사였고 예금보험공사의 공변호사였는데 거기 있는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들이 이것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면은 한국이 그 당시 IMF 때 다 망했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도하면 한국이 세계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해보자 해서 변호사들 8명이 다 투자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 2000년대 그 변호사들이 8명이 다 투자해가지고 같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황희인 변호사가 와서 국내 담당 사장을 하고 저는 해외 표준을 만들어 다니고 해외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뭐냐면 제가 이삼성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삼성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삼성하고는 원래 이제 그 사장님하고 해서 뭐 이런 아이폰처럼
어떤 개방형 휴대폰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삼성하고 싱가포르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삼성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냐 휴대폰을 만들어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찾아갔더니 삼성전자에서는 자기는 휴대폰을 스펙을 자기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통신사가 해야 된다. 통신사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신사는 휴대폰에 저희 플랫폼을 탑재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회사 50% 지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다가 통신사 간의 어떤 이런 서로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KT 이석 회장님이라는 이런 분이 이제 회장님 되시면서 KT와 같이 협력 모델을 가졌는데 또 이석 회장님이 또 그런 어떤 그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회사가 어려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를 다시 기반을 다시 이제 3년이 걸렸고 그런 사이에 외국에서 많은 카피들이 나온 거죠. 나왔는데 카피를 해본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중심이 돼서 사용자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함께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산업혁명을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한국이 그런 후진국에 바로 이런 인간 중심 사회를 리드하는 자본주의 혁명, 사용자 인공지능 혁명, 사용자 혁명을 우리가 전파하러 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온 거예요. 이게 뭐 돈이 많이 들 것도 아니고 갖고 가면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놀라워요. 이런 것이 사용자 중심 혁명이 어떤 도덕적 사회 시스템까지 만들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분명히 저는 확신을 합니다. 초연결이 되기 때문에. 초연결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뭐 하는 걸 마치 CCTV가 보는 거 똑같은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에 대한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빠지고 싶은 데가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결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 쓰면 되는 거고. 개인이 이익에 따른 자기의 어떤 그 선택이니까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사업자 중심 세상에서 사용자 중심 세상으로 완벽하게 바뀐다는 것은 인류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3년 전에 벌써 4년 전이네요. 2013년.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결제 혁신대에서 발표할 때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Innovation for the happiness of human spirit. 인류의 행복을 위하는 혁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용자 중심 결제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저희가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공부할 때는 그 선진국 유니세프 그런데 원조 제공에 의해서 우유도 먹고 빵도 먹고 그야말로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그런 세상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버드에 가서 그렇게 해서 나는 공부를 했고 그 지금 현재 이렇게 내가 이런 혁신적인 걸 발표를 하는데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난 이걸 공유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자라고 거기서 스피치를 했고 거기서 박수 받고 제가 최고일상을 받은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3년 동안 이제 KT 리스크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나는 그동안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전 세계에 나눌 수 있게 완벽하게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사용자 중심의 시대가 되면 기업 생산 체계에서 이제 가게 중심 어떻게 보면 생산 체계가 이제 생긴다는 얘기인데 많이 이제 그 어떤 그 대규모 집중의 생산 체계에서 소규모의 어떤 스마트 스피드 팩토리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이 변할 겁니다. 서비스도 많이 바뀌고 금융도 많이 바뀌고 유통도 많이 바뀌고 제조업도 바뀌고 아까 뭐 얘기했지만 쉽게 뭐 이런 컵 같은 것도 꼭 마트에 가서 해야 되느냐 가까운 데서 아주 내 디자인에 입맛에 맞게끔 소재도 내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데가 있으면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원하는 커피 바로 그냥 배달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중국에 이제 과잉 공급이 있는데 그 중국은 계속 저가의 과잉 공급을 해대면 많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이제 균형을 이루겠죠. 왜냐면 과잉 공급했는데 그게 뭐 사회자의 입맛에 리얼타임으로 맞추지 못한다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계란도 뭐 당장 계란 사태가 났지만
리얼타임으로 맞추지 못하면 중국에서 아무리 계란이 싸면 뭐해? 갖고 오는데 돈이 더 드는데 그렇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예. 타임 내야 되잖아. 모든 게.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자 중심의 세상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들에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들도 그렇고 연구원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사용자 중심의 제품이라는 거는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미리 사전 설계 주문을 해서 맞춤형 그게 이제 바뀌는데 그게 이제 사업자 중심인 예. 건데요. 근데 그 의칭하는 건 사업자 중심인 거예요. 근데 사용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나의 필요한 거를 그렇죠. 이를 설계를 해서 거기에 지시를 한다는 거야. 예, 오히려 네. 너가 이런 거 혹시 필요하지 않았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네. 바로바로 그거는 사업자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네. 나의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다 준비를 해서 오늘 이거 이렇게 해서 이쪽 사업자한테 지시를 하니까 이것도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서 C로 하니까 나한테 가장 유리하더라 라는 걸 거꾸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 C한테 그걸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맞춤형 서비스 나에 대한 걸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한다라는 거는 극히 일부를 갖고 있는 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에 대한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예측해가지고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사업자의 AI 즉 사업자의 AI를 내가 보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인데 그 사업자의 AI가 나한테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한테 풀리는 거야. 내가 지나가면 괜히 국번 때려주는 거 똑같아. 난 싫은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중심 세상이라는 건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다 사업자 중심의 생태계에 다 익숙해 있어요. 공부도 그렇게 했고 비즈니스 그렇게 해왔고 생각도 그렇게 해왔고 생활도 그렇게 해왔거든. 이게 완전히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울대 교수님께서 여기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사용자 중심 혁명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또 도와줍니다. 제일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또 지금 제일 사용자 중심 그 AI 서비스가 애지어 서비스가 원활하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부족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어떤 그렇게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없는 거죠. 집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제 뭐 어디에서 예를 들면 이제 국제운전면허증을 해야 된다. 그럼 뭐 출장 가기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해야 된다. 어디서 발급받아야 된다. 그럼 과연 그렇게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제운전면허증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해외에 갔을 때 내가 운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얼마나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사진 찍어서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마킹만 디지털로 해주면 되는 거야. 정부가. 그렇잖아. 그걸 왜 내가 사진을 새로 찍고 국제운전면허증이라는 양식에다가 사진을 붙여가지고 그것도 스탬프를 찍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디지털 사고가 아닌 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디지털라이징의 혁신성이 지금의 보다 수천억 배, 수백 배 정도 더 많은 자원을 전기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훨씬 더 많이 써야 하는데. 근데 사용자 중심으로 하면 그 전기 자원이 되게 적게 쓰이는 거지. 사업자 중심에는 거대한 컴퓨터 필요 없이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사용자가 이미 갖고 있는 놀고 있는 컴퓨터를 쓰니까 사실은 전기 자원이 더 적게 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런 이 생산성에 비해서 적게 드는 거지. 이죠. 큐레이션을 하고 예측을 하고 큐레이션을 하면 그 엄청난 제타 데이터 아니 그게 개인 중심의 데이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큐레이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업자가. 필요 없는데 지금 큐레이션 하는 거 난 원하지 않는데. 그렇잖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수억 명의 사용자를 연결해서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큐레이션 하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인터미디어리가 주가 서비스 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 회사가 필요가 없어지거든.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나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엔터티 이만이 나하고 E2E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필요 없이 많은 전기를 쓰고 하는 컴퓨터 용량을 쓰고 하는 사회적 이런 이 기회비용을 쓰는 그런 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터미디어가 없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엄청 효율적으로 변하는 거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전부터 인공지능을 했지만 인공지능을 하면서 제가 항상 생각한 게 이거 생각하면 내가 그냥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도 내가 그냥 TV 켜져라 하면 켜지듯이 컴퓨터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이건 뭐 아까 제가 했잖아요. 조립 휴대폰 생긴다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휴대폰 조립하는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조립 휴대폰이 나오는 거를 막아야 되냐고.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내가 변한다. 세상 그렇게 변하는 거다. 그게 내가 뭐냐면 어떻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생태계가 변하는데 그 기업이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그게 맞는 거냐라는 거야. 아닌 거지. 네?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아이폰 도입하는 걸 막듯이 그거 왜 막? 그렇잖아. 막들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변화의 이 흐름이 보이면은 빨리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그걸 남 따라가는. 그 제가 이제 이 5차 산업혁명 이름 붙인 일도 왜 한국은 여태까지 해외에서 먼저 공을 던지면 공 따라가기 바쁘냐라는 거예요. 공 따라다니자 공 잡아보지도 못해. 그 동네 축구.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고쳐야 될 게 뭐냐면 봉건. 예? 이럴 건 중세 영주들이 뭐 하듯이 사업자 중심 세상이고 봉건 사상이거든. 그다음에 사대주의. 예? 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외국 겨루는 거를 배우고 오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배운 거를 갖고 그냥 따르는 사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대주의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뭐예요? 내부 식민지 문화가 있는 거예요. 내부 식민지. 예? 지금 뭐냐면 자기의 어떤 지식의 격차나 기술의 격차를 갖고 내부에서 돈을 벌어먹는 거거든. 예? 내부 식민지. 그러니까 뭐야?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식민지 시민인 거야. 이런 게 바로 현재의 경제라는 거예요. 봉건, 사대주의, 내부 식민지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제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혁신 기업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뭐 아주 혁신적인 플랫폼을 갖고 왔어. 국내 연구소, 대기업 연구소 그걸 채택을 안 해. 그걸 빨리 해서 하면 발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Not invented here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즉 대기업의 연구소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의 연구소 때문에 국가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연구소는 뭐냐면은 혁신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야 돼. 연구에서 실패할 수 있는 것들. 그야말로 화성 가는 거, 태양에 가볼 수 있는 거,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런 쉽게 할 수 있는 연구들은 뭐냐면 혁신 기업, 밤새워서 뭐 하는 그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생태계가 조성이 되려면 뭐예요? Not invented here 신드롬. 대기업의 연구소나 대기업에서 한 거는 채택하지 않는 그러한 신드롬이 없어져야 되는 공정경제가 보장이 돼야 되거든. 경제 제도가 보장이 돼야 돼. 그 제도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 정치가 잘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정치를 만들고 그런 제도를 만든 사람이 어떤 기존의 정경유착에서 그거에 컨트롤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결국 뭐냐면은 공룡이 망하게 돼 있는데 공룡이 죽게 돼 있는데 공룡이 안 죽기만을 바라고 계속 그걸 그 생태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용자들은 언제쯤 되면 이 보편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됩니다. 우리 지금 뭐 도로공사 같은 것도 통일도 지나가면 풀처에서 결제하고 뭐 이러면 바로 되는 거예요. 점점 올해 그냥 되는 거예요. 시작되고 글로벌하게 하는 건 우리는 이제 금년이면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발표하고 그래서 내년이면 글로벌 각 나라에서 이 서비스가 움직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한 2020년도가 뭐 얼마 남았어요? 불과 3년 후면은 2020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스마트폰 사용자가 60억 명이라는 거야. 지금 30억 명이. 거기에 자기 생활 라이프 서비스들이 몇십 개가 다운로드되는데 거기에 다 공유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초연결 네트워크 만드는 거니까 몇 년 후면은 세계가 그런 초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기술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있다는 거야 기술이다.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기술을 쓰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죠. 사용자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쓰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를 보면은 동네에 이 소규모의 정미소가 있으면은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그렇잖아요.
바로 정리해서 밥을 이거 햅쌀처럼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집에 있으면 더 그런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집에 정미소를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거거든. 아주 효율적인 그런 거거든.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고 있다는 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그리고 이 컴퓨터도 아주 또 이게 진화된다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세상이. 그래서 이걸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한국에 왔다라는 겁니다. 예, 이 사용자 중심 AI를 아주 빨리 민간 단에서 누구든지 체감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환경이 이제 그런 에코시스템 환경이 빨리 정착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랫폼이 공유가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사용자 중심으로 쌓이니까 거기에 AI 있는 것이 쓰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돼. 뭐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 전도사 역할은 지금 하렉스 인포텍에 누가 이렇게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 있죠. 우리 이제 국내에는 우리 이제 양노부 사장이 있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카드사에서 제휴 카드 서비스만 전문으로 우리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이주영 부산 글로벌하게. 그다음 미국에 이제 제시가 있고, 또 중국에 또 우리가 하는 또 우리 이제 중국에 그 변호사가 있습니다. 또 있고, 인도에 또 있고, 이집트에 있고, 아프리카 또 이쪽에 우리 드롭바. 여기 우리 이제 백 대표 우리 이제 이제 글로벌 우리 이제 그런 쪽 우리 홍보대사 업무를 주로 주관하는 그 이제 우리 드롭바 축구선수 우리 홍보대사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축구 영웅 아닙니까? 뭐 아프리카 대통령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제 드롭바 선수가 이제 아프리카에 우리 홍보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또 첼시로 돌아가요. 금년이죠, 금년에? 금년 곧 돌아가겠죠. 그 캐나다에 있는데 그러면 또 가서 또 싹카페이라는 걸 하고 싶다고. UFP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축구를 좋아하는 그 축구 팬들을 이용해서 그런 결제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 또 마케팅할 수 있고. 그다음 유럽에 또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나라별로. 그래서 지금 이미 근데 이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링크드인에 올린 걸 보고 이게 전 세계에 우리 이 네트워크를 다 공유하겠다라는 거를 보고서 그냥 자발적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거 공유할 거냐? 진짜 공유할 거냐라는 거예요. 공유하겠다. 그래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런 새로운 취업률 같은 거 만들어.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용자 중심의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 아카데미를 저희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이 사용자 중심의 혁명의 이 변화에서 많은 것들을 상상대로 하고 구현해보는 기술적으로든 서비스적으로든 어떤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든 이런 걸 하기 위한 어떤 것을 이렇게 상상에 나를 펼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를 해보려고 하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에서 또 새로운 창업 생태가 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적적이 되면서 그 한국의 기업들이 다 글로벌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수백 개의 글로벌 회사가 생기면은 국내에서 100억 하던 회사는 전 세계로 나가면 주 단위 회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 수백 조의 비즈니스들이 또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국민수도 10만 불 되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지. 해카톤 대회 같은 거 해야 돼. 네, 그런 것도 해야 되고요. 경진대회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슈퍼스타 K 아카데미 형태의 그러면 경진대회도 하고. 저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보안 같은 경우도 보안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사실은 이제 생긴 거는 해킹을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 한 해킹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해킹이 안 된다는 건 없다라는 거야. 해킹이 됐을 때 얼마만큼 리스크가 최소화되느냐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이 설계되고 또 만들어져야 되고 보안 기술도 개발돼야 되고 근데 그런 것도 우리 또 서포트 해야 되는 것 같이 또 협력해야 되는 거.